한국의 K9 등 방산을 대거 요구하던 베트남과 중국과의 대화가 유출된 것이 긴급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국에 적지 않은 문제가 되면서 베트남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고, 한국에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자 베트남은 이제 와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과 중국과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궁금한데, 일각에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도 하는데, 한국 군사계에서는 내년 초에 K9 수출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한국은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 9월 초 방산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산 자주포 K9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죠. 금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안 수안 지엔 베트남 국방차관은 한국과 국방 전략 대화를 갖고 양국 간 방산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하며, 특히 K9 등 항공 무기 체계의 도입을 포함해 방산 협력 확대를 절실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의 방산 협력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미 한국이 2010년부터 국방에 관해 국방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다며, 이제는 한국에서 무기를 베트남에 납품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중기부의 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을 전수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에 가장 많은 수준의 관광객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베트남은 2023년 1분기엔 8만 6천 명의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2024년 1분기엔 12만 명이라며, 이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응합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러한 맥락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이 중국을 벗어나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양국 가운데 경제협력, 관광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빠르게 방산 물품을 달라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한국이 빠르게 납품해야 하며, 이는 한국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2년에 걸쳐 베트남이 유독 한국의 K9 등 방산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진 맥락인 것인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베트남은 이에 대해 차분한 게 아니라 다소 조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방산 협력을 잘해보자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빨리 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이며, 급기야 금주 열린 한국 베트남 회담에서 한국의 K9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촉하는 것이죠. 보통 방산은 장기 플랜으로 그 공급과 생산 등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이런 모습은 다소 저돌적이면서도 현재 국제 정세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중국 영향도 크다면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은 육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현재 러시아 접경국이 그러한 맥락에서 K방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현재 선점리학을 하려고 난리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는 무조건 강하고 봐야 하며 준비된 자세를 강조하는 맥락인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 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에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이 한국 방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뒤로는 중국과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중국과 베트남이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고 당장 베트남 고속철 협력을 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1대1로 정책에 협조하면서 중국과의 대대적인 안보 협력도 진행하기로 10개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는 중국과 이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런 갈등을 원하지 않아 오히려 현 시점에 중국과 안보 국방 협력까지 진행하는 등 황당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국내 누리꾼들은 역시나 베트남은 공산권이라 중국과 방산 협력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 K9 달라고 하더니 뒤로는 중국과 안보협정, 역시 애초에 두 나라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더더욱 베트남과 안보협력이 불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KF-21 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 안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롭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채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가지 대금 상황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현재 30%만 선수금을 지급하며 한국 무기 납기를 칼같이 준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칫 러시아 전쟁이 중도에 끝나버리면 대금 지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폴란드에 박수는 치고 있지만 배송만 빠르게 받고 대금은 장기간으로 해놨다는 것이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금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하나 측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있다곤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별 국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고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는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